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권역별로 나눠지기도 했었고 또 세계화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하면서 G20다, OECD다, APEC이다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린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 김일성 도당들이 소련과 중공의 도움을 받아서 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격적으로 38선을 허물고 남으로 진격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민족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체제 간에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 진영이 맞붙었던 아주 최초의 최대의 격전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전이 벌어졌던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6.25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성화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한편 출생률 저하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나라는 총 63개국이었습니다. 이 63개국에서 병력 지원, 또 의료 물자 지원, 이 인적 지원뿐만 아니라 물적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63개국을 우리가 네트워크해서 한국전 감사클럽, 영어로 Korean War Thanksgiving Club,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해마다 6월 25일에 63개국의 정상들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초청하여서 세계 자유선언문을 채택하고 낭독한다면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유진영의 진정한 리더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6.25 전쟁은 소련, 중국 공산당, 북한 괴뢰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진영이었던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전쟁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상전쟁이자 체제전쟁이었고 또한 자유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동족상잔의 비극, 이런 말을 좌파 역사학자들 사이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인 것이죠. 동족상잔으로 비유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왜 그러냐? 6.25 전쟁 초창기 3개월은 북한군과 유엔군과의 싸우는 전쟁이었다고 하면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 298만 명과 유엔군이 싸웠던 전쟁이었습니다. 중공군은 1950년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을 해방시킨 날, 바로 그날 압록강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침공하였던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51년도 1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사후퇴라고 하는 치욕적인 일을 또 겪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63개국 중 영국은 영연방국가 56개국을 거느리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110개국 이상이 대한민국의 편에서 북과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돈 몇 푼 벌자고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니 대중국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고 중국 공산당은 결국 파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처럼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의 자유선언문에 국가명을 올릴 수도 없고 또 안 올릴 수도 없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가하게 되면 전 세계의 친중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경원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전 세계 각 나라들을 반중 전선에 줄을 세울 수도 있게 됩니다. 미국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준다면 미국은 얼마나 대한민국을 고마워하겠습니까? 한국산 물건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여러 가지 우회적인 조치가 호혜적으로 자동적으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국가는 전 세계가 알아서 비판을 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우리 입에 험한 이야기, 욕설, 비방, 중상모략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한국에게 잘 보이려고 알아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오는 나라들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63개국의 군인 축구팀을 초청해서 매년 6월달 내내 한국전 기념 월드컵 예선전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경기를 치르고 6월 25일에는 우리 서울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하면 세계 자유선언문을 또 그 자리에서 낭독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자유진영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국제적인 행사를 만들어 놓으면 친중 정치인들은 앞으로 대통령 출마 자체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결승전과 아울러서 고구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계마무사 수백 명이 철갑으로 중무장된 말을 타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면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도 잘 될 것이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 동북 공정도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구려 계마무사는 3세기경 초에 최초로 사서에 등장하는데 중원을 짓밟고 다녔던 1700여 년 전에 현재의 K2 한국의 흑표 전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계마무사가 K2 전차로 변한 것이고 고구려 기마 군병이 K9 자주포로 변화한 것입니다. 진화한 것이죠. 고구려 기병들의 장비와 기마 전술은 이후에 몽골로 계승되어 징기스칸이 유럽 정복을 하는데 그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영화, 드라마, 오페라, 만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중국 공산당은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구려의 계마무사가 중국 한족 왕조들을 짓밟는 드라마를 만들고 중국인들이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보게 될 것인바 중국인들을 옥죄고 있는 중화 사상이 거짓으로 점철되었다는 신기루였다는 것을
중국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구려 계마무사의 퍼레이드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 몽골과 만주 지역 및 중국 전역에 살고 있는 고구려의 후손들과 고조선의 후손들이 심리적으로 대한민국으로 경사되게 될 것이고 중국 분열을 앞당기는 촉매제 또한 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고구려의 기병과 몽골 기병에게 유린당했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분열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전국에 고조선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관광 상품화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과 연계를 한다면 다양한 일자리 또한 생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6.25 전쟁 관련 수많은 사건들을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오페라 등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한다면 양질의 많은 청년 일자리가 양산되게 될 것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6.25 전쟁 격전지마다 6.25 전쟁 박물관을 만들고 외국인 관광 의료까지 묶어서 6.25 테마 관광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각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결혼하는 커플이 늘어나서 결국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에 돈이 풀리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각 지역의 청년들이 굳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올 필요도 없게 될 것이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난, 교통난 등 과밀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청년들과 또 제대 군인들을 6.25 전쟁 관련 교육을 시킨 뒤에 63개국의 한국전 감사클럽 대사로 파견하여서 월급도 주면서 2년, 3년 봉사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세계 각 지역의 전문가로 육성이 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육성된 청년들을 채용해서 이 청년들이 더 이상 고시원 같은 곳에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관련 소재들을 영화로 만든다고 한다면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작전을 비롯해서 블록버스터급의 전쟁 영화, 첩보 영화, 휴먼 드라마 등 수많은 장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 주제 하나만으로 최소 100년 이상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6.25 문화 컨텐츠 진흥시설을 설치해서 역사 교육부터 역사를 문화 컨텐츠로 만드는 과정을 교육한다면 수많은 청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가 양산되게 될 것입니다. 정보기관 직원들, 예비역 군인들, 퇴직 교사 등을 선발해서 6.25 강사로 교육을 시키고 전국 교육원에 배치를 한다면 조부모 세대가 겪으셨던 전쟁의 참상이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수가 잘 될 것이며 버릇없는 자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인가 짐승인가를 분류하는 기준은 역사를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결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고 재판 거래하며 공문서 위조, 거짓말 등 온갖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되고 애국심, 양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있어서 역사, 철학, 도덕, 윤리 등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학문인 인문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인문학이 바탕에 깔리지 않은 사람들이
고위층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들은 리더가 아니라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어떤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 11월 3일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북경까지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2019년 7월 10일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298만 명이 대한민국을 6.25 전쟁 기간 중 침략해서 우리의 통일을 방해했고 수도 서울까지 침탈한 역사가 있는데, 서울대 출신들의 이 고위 공직자들은 이러한 대한민국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야 정치인들까지도 북경에까지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중국 공산당의 조선총독부 혹은 안동도읍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준 박근혜 대통령을 여야의 합작으로 불법 탄핵시켰으며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오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태원 사고로 말미암아 민주당이 친미 성향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친중 정당인 주호영 국힘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합의해주고 조사 결과 발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부 보상안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국회 저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들은 지금도 싸우는 척하면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도록 묵시적인 수락과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걸러내는 자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6.25 전쟁 교육센터를 만들고 전 국민을 재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리더십은 가장 먼저 현장에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격과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출신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각종의 정치인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가장 먼저 도망을 가서 국민들 뒤에 숨고, 위기가 진정되면 자신들이 위기를 해결했다고 숟가락 들고 가장 먼저 국민들 앞에 나서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우파, 우익인사, 애족의 이름만 거는 이런 가짜들, 위선으로 똘똘 뭉쳐진 이런 자들, 과연 우리가 그냥 둬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국민의 고요를 짜먹는 기생충과 뭐가 다르습니까? 이제는 현재 여의도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 저 불법 가짜 세력들 300명과 또 그들을 보좌하고 있는 3,000명의 보좌진들, 저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국민들이 혈세 내는 돈으로 더 이상 월급을 주거나 저들의 밥을 해결해 주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번 선거에서는 현재 국회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으로 당선된 저 같은 거짓말쟁이들, 정말 한치의 가치도 없는 저 거짓 세력들을 단 한 놈도 남겨두지 말고 국회로부터 추방합시다. 그렇게 하는 일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대통령 중심제의 정당을 이끌어 나가도록 윤석열 정당이 만들어지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십시오. 현재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당으로 무슨 국힘당 100만 당원운동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힘당도요 없어져야 될 조직입니다. 국힘당 같은 조직은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국힘당의 전신은 우리 보수 우파의 정신으로 모여진 그런 정치 단체가 아니라 김영삼과 같이 변절한 자들, 입으로 민주주의를 내까리면서 뒤로는 뒷주머니 챙기는 거짓말장이 가짜 정치인들로 의해서 시작된 정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힘의 힘이라고 하는 저 정당도 없애야 되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고 이와 같은 의견들을 공감하시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은 국민 여러분들을 현혹하면서 돈벌이하는 방송 아닙니다. 후원 계좌를 올려놓지 않았으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때가 돼서 국민의 정신을 좀 더 큰 규모로 이끌어야 할 때 어떤 새로운 조직체가 결성될 때 그때 가서 필요하면 후원 계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방송은 저작권이 저나 이 제작을 도와주고 있는 청년들에게 없습니다.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팩트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방송이오니 공감하시면 널리 전파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당신들께서 쓰시는 유튜브에 활용하셔도 되고 또 쇼츠라고 하죠. 짤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